소개받은 김은주 예사입니다. 네, 오늘 아마 무더운 것으로 예상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 신청하실 때 전시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 보셨나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보셨나요? 그 전시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기억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이제 많은 기억에 대한 전시가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다룬 기억은 사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피로도가 있겠지만 팬데믹도 겪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 스쳐 지나가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다룬 기억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 기억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고 있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 발자취들, 그리고 우리의 흔적들이 미래 세대에게는 정보가 되어서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텐데 그것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질지 혹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전시에서 기획할 단계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단계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생각나서 13분의 결론적으로는 13분의 작가의 작품이 섭외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박혜순 작가님의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는 작품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이번 전시에 이번 행사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혜순 작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전시에 소개하고자 했던 박혜수 작가님 작품은 사실 다른 작품을 생각하고 작가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심지어 구상 중이다. 이래서 제가 이번 전시에서 빠르게 이렇게 캐치해서 보여드리고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사실은 이 작품은 9월에 있으실 개인전에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시 주제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작을 개인전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얼마나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시에서 먼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욕심에서 이제 빨리 이 전시에서 하자라고 했었는데 9월에 있는 개인전의 주제가 외로움 공포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약간 감정 어떤 그런 소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외주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뜬금없어했어요. 바로 직전까지 굉장히 사회적인 맞아요. 이슈에 대한 작업을 하다 왜 갑자기 사람? 맞아요. 이런 네, 박혜수 작가님 작품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생각보다 톤이 어두워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아주 첨예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슈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교롭게도 한 2년 정도 매년 초반에 한 1월 그 초반에 이제 인터뷰 취재를 계속 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고독사 현장 취재를 계속 다녔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취재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정도 보통 취재 기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다니는 편이라서 그 취재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의미는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서울로 돌아왔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또 사람들이 너무 지쳤고 일단은 너무 지쳤고 저도 좀 웃고 싶었고 웃고 싶었어요. 좀 웃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속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조속과 나오셨어요? 어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조속과는 조속과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조속걸 나왔는데 이런 이제 설치 작업을 하면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쪽 작업을 해요.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다닌 공업 상가가 있거든요. 한 15년, 20년 가까이 다닌 상가가 있는데 거기 분들을 맨날 가도 항상 표정이 어둡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아예 표정이 없어요. 그냥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어떤 표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그냥 뭔가 좀 이 사회와 사람들과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하고 싶었고 과연 우리가 원래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좀 그래야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를 가지고 다들 회복을 얘기하는데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아주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그 유가족을 취재를 하면서 이미 그들의 일상은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일상으로 지금 다시를 이야기하는지가 그렇다면 가장 찾고 싶고 갖고 싶었던 그런 시간과 표정이 뭐였을까? 그 어떤 그 감정이 뭐였을까? 그래서 일종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트리거였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딱 했을 때 그 공업상가에 계신 기사님들조차도 얼굴이 이제 배시시 아니 화나진 않아. 되게 어떤 과거도 있으니까. 뭔가 표정이 뭐가 많아요. 그러면 저런 얼굴을 갖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저 10년째 정말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것만 하신 분인데도 저런 표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은 원래 그런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약간 어떤 그런 걸로 하게 됐었고. 근데 공장 노동자를 굳이 제가 그렇게 공장 노동자를 찾아가야지라고 했기보다는 우연찮게 지금 개인전을 하게 된 장소가 구로공단 안에 있는 전시장이에요. 실제로 1층에는 공장이 있고 2층에 이제 전시장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공장 직원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도 2층에 안 올라와요. 낯선 거죠. 그 공간이 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 공장에서 전시를 하지만 그 전시를 하는 공간 자체가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뭔가 나는 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뭔가 들었어요. 문화 예술 이런 게 내 삶과 관계 그러니까 없다고 무관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근데 거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구로공단. 구로공단. 교통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전시 공간을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보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그걸 봐야 하는 어떤 그런 근데 특성이 좀 있어. 그 지역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공장 직원분들이시. 근데 이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작품조차 어려워. 현대 미술은 모르겠어. 현대 미술은 너무 어렵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번 이 영상 작업에 있어서 타겟을 이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아니에요. 그 직원분들.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 전시장이 아니죠. 자기가 일하는 곳에 와서 자기 얼굴을 지금 마주하게 생겼는데 스스로 저 인터뷰 괜히 했다. 뭔가 이게 부끄럽다. 막 약간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라도 가질까봐. 아니 안 돼. 가질까봐. 가질까봐. 그 사람들이 잘 찍었다. 좀 더 얘기해 줄 걸. 뭔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를 좀 더 내가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 약간 그랬으면. 네. 저는 그 과정에서 됐다 이거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게 저 그 공간에 그 지역에 조금 웃었으면 활력을 좀. 그러니까 활력인지 모르지만 그냥 감정을 너무 소개시키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 이전에 우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끔 했는 어떤 동기가 됐다면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그쵸. 좀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고 가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리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작품을 냅니다 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영상을 받아서 노트북으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터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자기 첫사랑은 어쨌든 예. 걔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심지어 돌이켜 보면서
얘가 첫사랑이구나. 얘인가? 막 돌이키게 되는. 늘 협업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한민아 네, 작가랑 한민아 작가. 하고 예전에 다른 분야의 뭐 정신과 네, 의사 네. 뭐 그런 분들이랑 많이 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면 협업을 결국엔 하게 그냥 되는 스스로 궁금해지는 거. 얘를 그걸로 하고 이걸로 하면 되게 재밌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제가 하죠. 근데 그러면 그림은 제가 회화를 하실 수 그림을- 있었으면 본인이 그림 정말 그리셨을 못 그려. 거예요. 그림 진짜 정말 조선과시다. 아니 그럴 수 있죠. 그 회화를 정말로 회화를 옛날부터 협업을 하고 싶었어요. 회화 작가. 근데 회화 이제 허술하신 게 있지만 화가들이 협업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럼 저희 홍순명 차로 작가님 와 계십니다. 세상에서 왜죠? 제일 왜 어렵죠? 너무 까다롭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분들은 캔버스 고기가 자기의 우주잖아요. 근데 그 우주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옆에서 누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 봐. 심지어 그걸 찍어. 당연히. 맞아요. 찍어서 조금 놀랐어요. 네. 그 영상이 찍히는 그래서 있어서. 한민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로서는 행운이었어요. 원래 이 작업은 올해 봄에 시작해가지고 여름쯤 끝낼 생각이었었던 작업이었다가 이제 국현 전시를 하면서 먼저 서둘러진 건데 갑자기 화가를 구해야 되는데 인물 화가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인물 화가 요즘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 걸려야 되는데 그 무섭게 걸리면 무서워지니까. 그러면 공장 노동자 아. 그분들이 보면서 되게 그렇잖아. 이런 걸 걸어놨어 이럴 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보게 그리면 또 안 되고 내 이야기인 줄은 알아야 돼. 그거는 알아보여야 되고 뭔가 그리고 그 화가가 직접 카메라 앞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을 찍어도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화가 페인터는 정말 없죠. 한민아 작가는 그걸 처음부터 딱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너무 행운이었던 하셨어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심지어 너무 빨라요. 심지어 손이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으로 따지자면 지금쯤 중간쯤 그려야 되는데 가보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지우라 그러나? 그래서 이거를 두 팀을 돌렸어야 되는 거지. 나는 공장에 가서 인터뷰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러면 제가 인터뷰 끝나자마자 그거를 한민아 작가한테 사운드를 넘겨요. 그러면 이제 풀 사운드를 한민아 작가 듣는 거예요. 편집이 안 된. 안 돼. 네. 그럼 그걸 듣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림 자기의 기억에 이제 완전히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지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한민아 작가가 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붓터치도 워낙에 시원시원하게 그냥 축축 그런 게 느껴질 그래서 정도. 중간에 조금 많이 놓쳤어요. 중간에 좀 찍었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미 그림 다 돼 있는데 다시 그리라고 다시 할 수 그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게다가 유화예요. 안 말라. 안 말라. 그러니까 거의 유화 마르기 전에 그냥 끝까지 갖고 와서 했지. 걸어줬죠. 거의 끝까지 네, 그린 네, 케이스였었고 그리고 한민아 작가 스튜디오가 그렇게 안 넓어요. 네, 그리고 원래 좀 큰 사이즈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작가가 좀 아니었어서 이번에 좀 큰 사이즈 그림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일반인들 미술이 익숙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년에 한 번도 미술관을 오시지 않는 분들의 그분들을 대중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회화가 굉장히 익숙한 매체예요. 사실은 이게 현대 미술 설치, 영상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회화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국현에서도 사실 회화 작품이 많지 않잖아요. 걸리는 제가 참여했던 전시에서는 맞아요. 회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사실은 요즘 많죠. 근데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고 네.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민아 작가를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한민아 작가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 60대 어르신들의 기억이 이 젊은 사람들의 세대를 거치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게 또 되게 궁금했고 근데 한민아 작가가 워낙에 그림을 우울하게 그리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밝게 그리면 그래서 몇 개는 밝게 막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우울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그림들이 나오게 됐죠. 인터뷰에서 되게 좀 아까 인상 깊었다가 얘기가 샛길로 샜는데 이제 보통 한 60세 이상이 한 3분의 1
그리고 40대 이상이 50대 이상이 4분의 1, 3분의 1 이런 포션으로 했거든요. 20명 중에. 그런데 이 10년 간격으로 이 사랑이나 결혼이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60대 이상은 일단 그냥 집에서 정해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 번 보고 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네. 결혼식 날 시켜서 손을 잡았대요. 조선시대도 아니 그 60대인데. 그래서 오케이. 되게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다가 50대가 돼야 그나마 옆집 소년의 얼굴을 기웃기웃하면서 마음에 좀 담아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희한한 건 40대로 내려오면 또 혼자 살아. 싱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결혼이고 뭐고.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서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쭈빗쭈빗거리고 약간 그것도 시대가 주는 제약도 많고. 네, 그래서 느꼈던 건 10년 터울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회에 살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 우리가 맨날 싸우지. 그런 지점을 발견하는 것도 엄청 재밌으셔. 그 식탁 위에서 가족들이 그러면 싸움밖에 이건 싸움밖에 안 난다. 부모 이런. 세대는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하죠. 그냥 결혼해. 그럼 네. 그러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우물쭈물하는 40대의 자식들, 30대 자식들 전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구나라고 했던 걸 사실은 그때 좀 알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심한 제너레이션의 사람들이 한 지금 동시대에서 보고 있으니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전시 말고 이제 9월 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 작품이 어떻게 또 발전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 대화가 끝날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공장 기숙사 건물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방이 생각났었어요. 그 고시원에 자기의 미래를 모두 다 올인해서 근데 그 시절에도 한 2평, 3평 되는 데에서 이제 공순이 그 노동자들이 이제 5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노동력을 굉장히 활용하기 편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서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는 처음에는 내가 쌓으려고 했던 월급을 조금씩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내 감정 하나 조금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포기해서 이제 그 보통은 남자죠. 아들이나 오빠나 남동생 이렇게 계속 키웠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계속 이 사회가 우리 자기다움을 계속 끊어버리는 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ING로 지금까지 이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게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얘기할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네, 이제 이성적인 건 마치 합리적이고 답이고 감정적인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라고 절제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서 남은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 한 번 바뀌지 않고 365일 사는 월급만 나온다면 그게 내가 원했던 얼굴이었을까. 이게 그 뭔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서툰 사회인 것 같아요. 배우질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마치 그거를 자기 입으로 표현 못하니까 둘러 괜히 그러니 오해가 쌓이고 계속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그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는 어떤 그게 근데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너무 그걸 얘기하면 따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해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랑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한 번쯤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죠. 그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인생이라는 그 일본 영화인데 그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20대에 처음 봤을 때 그 영화가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근데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영화죠. 펑펑 울면서 봤어요, 진짜. 그래서 그녀가 계속 사랑에 치이다가 결국은 스스로 히키코모리가 되는 걸 선택을 해요. 마지막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까지 버림을 받자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서 이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꿈 프로젝트 보통 할 때도 느꼈지만 관계를 굉장히 관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맞아요. 사회에서. 그리고 또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매체는 발달을 하는데 맞아요. 하나만 해도 다 연결되지만 실제로 관계는 관계를 어려워하는 실제로 거죠. 맺지 않아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움의 어떤 그 부분을 좀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외로움이나 고독에 대한 걸 병이라고 생각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약간 히키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이 공간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시는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하고 했던 있어요. 고독사 주제랑도 조금 더 연결돼서 조금은 근데 약간 고독사는 진짜 그 관계 단절이었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관계 회복. 그럼 근데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조짐이 있는 완전히 아직은 병이 아니지만 약간 그 위험 수준에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화의 어떤 느낌이랑 그 전시 공간의 그 네. 층수랑 조금 연관이 그래서 있겠죠. 거기 마치코가 굉장히 원래 사랑의 꿈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거든요. 그 장녀로서. 그래서 마치코가 했던 대사를 작품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코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의 되게 이렇게 정리할 만한 대사들로 작품들 제목이 타이틀이 달려 있고 이제 전시가 2층, 4층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2층 때는 그래도 사랑에 아직은 희망이 남았었던 마치코가 히키코모리가 되기 전에 그리고 4층에 올라갔을 때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저 영화를 보죠. 이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미술관에서는 2채널인데 지금은 그 이제 전시장에서는 싱글 채널로 바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 얘기를 나서서 못 보고 뒤에서 자기 혼자 몰래 지켜보는 어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 외롭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혼자 또 거기서 남을 지켜보는 이런 관찰 관련된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저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만족을 지금 원하는 사회 같은데 그 스스로 관계 맺기가 귀찮아지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그래서 그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대체되는 것만 계속 찾아 헤매고 맞아요. 어떤 책 소개해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책을 영감 받으신 책들 그리고 저는 영감 받은 책이라기보다 여기서 미션을 여기서 파는 책들 중에서 고르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기서 파는 책들을 몇 권 소개를 저쪽에서 해드리는데 작가님 개인적으로 영감 받으시는 책들 몇 권 소개시켜주세요.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시도 좀 봤고 이걸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추천해서 드렸던 책은 시집을 3권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건 에밀리 디킨스의 봉투시예요. 그래서 에밀리 디킨스가 이제 죽고 나서 서랍에서 발견됐던 쪽지들인데요. 그 한국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쪽지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돼서 근데 이 되게 짠해요. 이분 좀 인생이 좀 짠한 그런 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쪼가리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고요. 디킨스 책이고 그리고 비스와가 심부르스키의 충분하다라는 책도 시집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제가 지금 책을 내려고 하는 9월에 나올 책을 내려고 하는 출판사 쪽에서 책을 쓴다니까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사랑은 왜 끝났나? 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풍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류학자죠. 문화인류학자인 김현경 선생님이 쓰셨던 사람, 장소, 현대라는 책. 김현경 김현경 선생님. 선생님. 이 책 좀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들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속 바꿔서 보는 책이고, 네, 그래서 보통은 책은 전시도 전시인데 글 쓸 때 이제 책 써야 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참고해야 할 때 제일 많아서. 저도 몇 권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몇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눈물을 좀 펑펑 쏟으면서 읽었던 아내의 빈방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존 버거가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회상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약간 편지 형식의 책인데 되게 타인이 부재한 그 상황에서 그 타인에 대해서 그리면서 쓴 글이어서 굉장히 좀 내가 만약에 부재한다면 누군가 이런 글을 써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죽은 사람은 좀 행운이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나혜석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사실 나혜석 작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늘 관심이 있고 특히나 뭐 이건희 컬렉션에 나온 작품도 나혜석 작품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시대를 앞서서 태어난 여성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가 바라는 그 당시 나혜석 그리고 신여성에 대한 모습이나 어떤 그 뭔가 이상형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혜석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고 이 글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기억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읽으면서 되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되게 예쁜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이 몇 권 있고요. 칼 라르손의 나의 집 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예쁜 책이어서 몇 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을 저쪽에다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책 보시면서 이게 작가가 이렇게 줄을 막 쓰는데 이거 제가 제 돈 주고 산 책에다가 그냥 제가 한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원래 책을 처음에 잘 안 사요. 네, 그러니까 한번 왕창 이제 작업실을 자주 옮기니까 너무 책이 제일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진짜 책이 엄청 짐이. 네, 책이 너무 맞아요.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빌려본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원하는 책들을 제 집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에다가 신청해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줄을 치기 시작하는 게 초장의 결정이 나는데 이게 줄을 치기 시작하면 이거 사야 된다. 왜냐면 지우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책들을 이제 사게 되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벌써 바로바로 계속 찾으니까 네. 또 쌓여 가죠. 이렇게 박혜수 작가님과의 기쁜 우리 젊은 날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작가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